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기가 MBC OB로서 회사 꼴이 너무 이상해지니까 김대중 회장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만나러 가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제가 이제 방문지 이사니까 해준 얘기예요. 그분이. 만나러 갔는데 딱 가보니까 사장실에서 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응접 테이블 있잖아요. 유리 깔려있는 탁자.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더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왜 그러나 봤더니 거기다가 명함을 쫙 깔아놓고 MBC 전 직원들의 명함을 쫙 놓고 거기를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씩 집더라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지금 방금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능하거나 성격이 이상하거나 조직에 융화되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한직을 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계속 골라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애들을 승진시켜야 된다. 실제로 충성한다. 실제로 말을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말을 그렇게 했어요. 그동안 이렇게 소외당했던 사람들을 발탁해서 중용하는 게 나의 인사정책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기관에서 진행되는 일이라고 믿어져요? 전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그때, 그동안에? 아니, 근데 저도 그때 아나운서 막 준비하고 그럴 시절이었어가지고. MBC 아나운서 될 뻔했네, 잘하면. 근데 그 MBC가 되게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최고지, 최고. MBC. 정말, 그러니까 뭐 SBS, KBS, MBC가 있으면은 이제 아나운서 준비생들이 대부분 MBC를, 물론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MBC가 되게 뭔가 세련돼 보이고 좀 그런 회사의 이미지 때문에 되게 가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좋아했던 아나운서 이제 뭐 선배님들이 다 어디로 발령나고 심지어 방송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뭐 복사하거나 뭐 이런. 파업 당시에 이제 파업을 하면은 가장 많이 피해를 받는 게 이제 결국은 아나운서들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최 PD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주 묘하게 통제하는 하나의 기술이네. MB도 원세훈 국정원장은 서울시에서 아무도 밥을 안 먹었고 원따로 알았잖아요. 따로 밥 혼자 먹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 방송 정두원, 정태근 의원하고 같이 하잖아요. 둘이 잘 알잖아. 원세훈을 가까이 둘 때 자기들은 너무 이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행정고시 패스한 중에 그분을 하고 밥을 먹은 사람이 누가 있냐면 워낙 독특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중요 요직에 하면 살면서 처음 자기를 알아주니까 충성을 다하는 거야. 이게 통치술이야 일종의. 이명박이가 가르쳤을지도 모르지. 김재철하고 둘이 친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봐.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 근데 목소리는 똑같은데. 금방 그 연기는 정말 대단한. 아니 목소리 똑같은데 새바닥은 내가 더 빨라. 믿을 수 있고 맛있는 고기, 무항생제, 유기농 인증. 건강한 사료를 먹고 행복하게 자라 우리 곁에 옵니다. 안티마블링 네이처오다. 정봉주 전국과 충남 아산 친환경 축산 농가를 응원합니다. 네이처오다. 오직 와이드몰에서만 최저가로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든 술자리도 많죠. 하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저 역시 의지하고 위로받게 됩니다. 더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을 때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 와이드몰에서 최저가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와이드몰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즐겨 마신다고 알려져서 화제가 된 블렌딩 원두커피가 있죠. 커피 아르케가 문 블렌딩 8월 31일까지 와이드몰에서 어떤 물건이든 구입하시는 분들께 200분 선정해서 문 블렌딩 더치커피 파우치 한 상자 10포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굉장히 분개하죠. 공범자들이라는 영화가 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화 스크린에 내 얼굴이 나오는 영화인데 같이 나오세요? 같이 출연하는 배우들이 주연 배우들 말하기 부끄러운 사람들하고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찍었다고 하면 되게 누구랑 나오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잖아. 내가 안 유명하니까 유명한 사람 누가 나오냐를 물어보잖아. 이명박, 김재철. 그래서 그때 170일간 파업을 하고 또 한 번 소용돌이가 치는 거 아니에요? 파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그 당시 박근혜 후보도 이제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파업을 풀고 들어오면은 해결해 주겠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도 대선 기간이니까 파업을 풀면은 우리가 김재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여러 군데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파업을 풀고 들어갔죠. 근데 이제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를 않았고 그 이후에 뭐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파업 열심히 했던 아나운서들은 전부 다 그 업무에서 배제. 이게 참 악랄하고 나쁜 것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파업 때 아나운서들이 제일 피해가 크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아나운서들은 화면에 많이 나와야 돼요. 네. 아나운서 하는 일이 그거잖아. 방송사의 간판이잖아. 어떻게 그럼요. 보면. 그리고 그게 늘 나오는 게 아니라 아나운서가 딱 많이 활동하는 이 연령대가 있는 거예요. 전성기가.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에 제일 열심히 활동해야 될 간판 아나운서들이 프로그램을 하나도 못하고 다 빠져버린 거야. 다 빼버린 거야, 강제로. 그러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던 MBC의 그 호감 가던 그 아나운서들이 한 명도 안 나오니까 방송을 볼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자나 PD든 이제 비판 정신이 살아있고, 저널리즘의 가치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한다는 짓이 초고해상도 CCTV를 달았잖아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모니터에다가 무슨 글을 올리나까지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단 거예요. 회사네. 진짜요?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우리 이사님이 더 잘하시니까. 강문지 이사회에서. 당신이 단 거 아니고. 무슨 짓이냐, 그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김재철 씨가 당시 하는 얘기가, 기자, PD는 항상 중요한 일 하는 사람들이고, 특히 그 CCTV를 단 부서는 핵심 부서기 때문에, 그거를 함께 이렇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했다는 사찰 거야. 아니야.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도 어이가 없는 답변을 하길. 그 사람이 뭐든지 다 어이가 없는 답변을 하지만, 그건 정말 택도 없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 그러면, 당신 말대로라면 좋은 방법이 있다. 박문진이 MBC를 관리 감독하는 데니까, 그러면 사장실에다가 CCTV를 달자, 똑같은 거. 그럼 모니터로 뭘 쓰는지 보자. 박문진이 사장을 관리 감독하는 게 중요하니까, 당신 말처럼 MBC의 사장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거기다 놓고, 당신이 늘 억울하다고 하니, 편향된 노조에 의해서 이렇게 당신이 마치 탄압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 거기다 놓고, 사장의 일상을 이렇게 보면, 당신도 해명이 되고, 우리도 관리 감독이 되고, 당신 말에 아주 중요한 자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거 좋지 않겠냐. 난 또 그 얘기를 처음 듣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냐면, 은근히 활동을 많이 하고 다녀요. 엄청 똑똑하시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이렇게 있더니, 이렇게 하드 돌아가서 들려. 머리 놓고 순간적으로 딱 멀리 굴리더니. 연기력 쩔어오르. 예! 갑자기 이래. 내가 저게 미쳤나. 그러더니, 이사님,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돌아가서 한번 참만 들어가 검사해보겠습니다. 이러고 나가. 스타일이래? 이게 비슷해요? 김재철 씨 얘기하는 거죠. 예. 아니, 우리 감독이 연기력을 좀 승인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메소드 연기가 좀 부족하다고 모르겠으나, 저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세상에. 사실 아마 우리보다도 더 이렇게 김재철 씨의 인간적인 어떤 면모나 이런 것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 더 많이 만났으니까. 그죠? 훨씬 더 많이 만났거든. 우리야 그냥 사실 밖에서 폼 잡고 다니는 것만 대충 보는 거죠. 그리고 170일 동안 한 다음에 이제 줄줄이 해고는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미 이제 해고됐고. 외곽으로 이제 사업 중에 다 해고됐죠. 인사권을 갖고 외곽으로 몰아내잖아요. 다 몰아내고 예를 들면 아나운서 몰아내고 방송 아나운서 몰아내고 못 앉게 하고. 그것도 아이스링크 이런 데다가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들었어도 아주 리얼하지가 않아요. 내가 감이 잘 안 올 수.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PD 기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트장 관리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겨울에는 또 이렇게 스케이트장 관리인이라든지 우리 공범자들 영화를 보시면 돼요. 거기 다 나옵니다. 그 장면. 영화에 이렇게 눈 치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PD가 전직 PD 수첩 불만제로 이런 걸 하고 방송 대상 받고 막 이랬던 PD가 아이스링크 가가지고 눈 치우고 이러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핵심은 그런 PD들이 그 방송을 만들면 핵심은 이거 아니에요. MB나 박근혜나 그런 사람들이 방송을 만들어서 이런 방송이 나가면 본인들이 정치를 하거나 본인들이 집권하는데 불편하다. 그렇죠. 그리고 불편한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니
김재철이라고 하는 사장을 앉혀서 너희 기자, PD 이런 사람들을 다 속아내갖고 이런 걸 도저히 못 만들게 해라라고 하면서 게스타포 언론 장악하듯이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그런 차원으로 보기보다 그걸 넘어서요. 제가 느낀 거는 그래요?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 뭐가 있지? MBC가 가지고 있던 그간의 시청자에 대한 시청자가 보내줬던 사랑, 그다음에 MBC라는 공영방송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보여줬던 신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 있는 방송사다 보니까 MBC가 어떤 방송을 아프게 비판하면 그러니까 최승호 PD님이 PD수첩에 쫓겨나게 된 계기가 된 게 4대강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건데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MBC가 하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신뢰하고 이게 더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피디수첩이 광우병 관련 보도를 했기 때문에 촛불 시위가 그렇게 나왔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2008년도에 맞아. 그다음에 그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의 머릿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키던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때 막 뭐 유시민 씨 막 그 울부짖으면서 끌려나가고 뭐 이런 장면들 나오지 않습니까? 뭐 구두 집어 던지고 있는데 막 뭐 이거를 MBC가 생중계를 했거든. 그거를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처럼 얘기를 해요. 페이스북상에서. 그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MBC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위 말해서 말살시켜야 될 존재였던 거예요.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망해서 회사가 없어져도 그만이야?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권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MBC가 그 저널리즘의 본령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있는 한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망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DNA를 바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MBC의 DNA를 바꾼다. 그래서 실제로 한 일이 지금 MBC를 신입사원을 뽑지 않습니다. 일체 신입사원 이제 공채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할 때 그때 저항하고 항의했던 국민들의 모습을 가장 리얼하게 비친 MBC. 그리고 4년 뒤에 정권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 광우 촛불 막 이제 소고기 수입 때문에 촛불을 들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사실 나오면서 좀 긴가민가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맞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하는 거 맞다라고 하면서 거의 국민들에게 확신의 성령을 심어 놓아준 MBC.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MBC의 그 핵심,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지하고자 하는 언론인으로서의 기계와 사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MBC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에서 나온 게 컸거든. 그러니까 기자든 PD든 무슨 엔지니어든 이건 간에 이분들은 다 공채로 들어와가지고 회사에서 훌륭한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뽑질 않아. 신입사원을? 언제부터 안 뽑았어요, 이거를? 좀 되죠. 아니 이제 2013년부터 아마 지금까지 신입사원 거의 안 뽑았죠. 그러니까 경력 사원 중에 면접을 해서 이 사람이 과연 노조 활동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런 것만 감별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들 입맛에 맞아서 입안에 혀처럼 굴 거냐 말 거냐. 그거만 놓고 뽑는 거고. 사상 검증을 해서 뽑는 거네. 더 놀라운 거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나운서 하던 분, PD 하던 분을 갖다가 무슨 샌드위치 만드는 교육시키는 데다 보내고 잡일 맡기고 이러다 보니 이제 부당정보라고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이사발령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폰편이 다 이겼거든요. 회사가 다 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디 가서 컨설팅을 받는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방송국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으면 야 당신은 하는 일이 뭐야? 그럼 나는 기자다. 나는 PD다. 나는 엔지니어다. 나는 아나운서 이런 게 있잖아. 그걸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직종을 없애고. 회사 내부에 그걸 없앴어. 직종을 없애서 언제든지 아나운서가 PD를 할 수 있고 PD가 기자를 할 수 있고 기자가 엔지니어 할 수 있는 걸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없애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PD 출신의 백종문 본부장이라는 사람한테 아니 어디 가가지고 백종문이라는 사람은 PD 출신이었다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회사 사원들이 그렇게 바꾸면 당신은 그러면 계속 여기서 김재철 이후에 계속 임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날 기술본부장 시키면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답을 못해. 그러면서도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안 그러던가요? 그 말은 참 못하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보도국의 기자가 200 한 몇십 명 될 텐데 거의 한 100명 정도가 그 경력 이런 거네. 그리고 막 축구 스타 플레이어 차두리 막 이영표 이런 사람들을 너는 이제부터 저 축구 국가대표 아니고 너는 뒤에 가가지고 저 경기장 문 지켜 표 받아 뭐 이런 거 시키는 거야. 아니고 벙커 와갖고 커피 타.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 아니 우리가 태릉 소수전에서 쫓아내지는 않았잖아. 여기 있잖아. 이러는 거라고. 싫으면 네가 나가면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경력직을 뽑을 때 이런 거네. MBC의 자랑스러운 MBC 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었고 신입사원이면 선배들 앉았고 술 한잔 마시고 야 PD의 사명은 이거야. MBC 기자로서의 정신은 이거야. 하면서 유구하게 내려온 제대로 언론을 만들고 그렇죠. 언론은 비판 정신에 투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다 자르는 거죠. 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처음에 경력직 기자 들어오면서 그런 거에 물들 것 같으면 아예 안 뽑고. 그렇죠. 이제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면접을 할 때. 이렇게 참 가슴 아픈 거는 뭐 지역도 본다 그랬어요. 지역도. 그렇지. 그 얘기까지 나왔죠. 근데 이제 이 방문진에서 MBC만 상대를 하는 게 아니라 타방송사 분들을 상대할 때가 있어요. 이분들을 어디 이렇게 뽑아서 유학을 보낸다거나 무슨 저술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걸 있거든요. 심사를 하게 되면 타방송사의 PD들이 오잖아. SBS, KBS에서 온단 말이에요. EBS 이런 데서. 그러면 왜 PD가 되려고 했냐? 면접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MBC PD 수첩 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PD가 되고 싶었다. 이런 얘기들을 거의 100%의 PD들이 다 해. 타방송국에서. 타방송사에서 온 PD들이. 거기도 다 유능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지원하고 뽑혀서 온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한다고 자기 회사가 아니고 자기가 거기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없으니까 받을 걱정이 없으니까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하죠. 지금 MB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입사 시험을 준비하던 때 그 MBC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은 지금 PD 수첩을 만드는 PD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지금 PD 수첩이 있긴 있어요? 있죠. 예. 이번에 지금 제작 거부 중입니다. 예. 거기 이제 남아서 PD수첩에서 일하던 PD들은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권이 바뀌면 손톱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9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김장겸 사장은 언제 들어온 거야? 김장겸 사장은 대선 직전에 들어왔어요. 그때 알밖에 한다 뭐 어쩐다 한 게 그렇죠. 그거였었죠. 그때 그거였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러나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간의 언론 본령의 사명을 저버린 사람들이 난도질을 했기 공영방송에 때문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공영방송을 우리가 두는 이유는 뭐냐면 방송사라는 것도 회사잖아요. 네. 그 회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가 있으면 자본에 굴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회사를 만든 돈에 굴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방송이라는 공공재를 또 전파를 공적인 목적으로 공영성에 맞게 한목적적으로 사용한다 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마다 다 공영방송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권 홍보방송의 나팔수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필요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이나 다른 어떤 힘에 굴하지 않는 공정한 언론으로서의 매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돈이 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송 본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익과 무관하게 해낼 수 있는 자본의 논리와 무관하게 매체가 필요하다 해서 공영방송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철저히 대통령 모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방송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안 하고 애국 진영이 자기들끼리 우리 극우 세력들이 지네들을 자칭 애국 진영이라고 그러잖아. 애국 세력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말하는 방송 MBC. 이제 저희 영화에도 나오는 장면인데 고영주라는 사람이 지금 이사장이잖아요. 이사장. 박문진. 박문진 이사가 총 9명이죠. 9명. 9명 거기서 MBC 사장을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장을 임명하는데 이제 그중에 6명이 그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이사고. 구조적으로 정부 여당 이렇게 3-3 이렇게 되고 야당목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문진 그런 거죠. 정부 여당이 현행법 하에서는 정부 여당이 6이고 정부 3, 여당 야당이 3, 3이고 야당 3. 근거 규정도 없어요.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거야. 이제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이제 여권 박문진 이사들과 아마 뭐 이렇게 박근혜 정권 쪽이 핵심하고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서로 얘기가 있었겠죠. 교감이 있었겠죠. 어쨌든 김장겸을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 사장 알박기 할 사장으로 김장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분도 MBC 출신이? 김장겸도 이제 MBC 출신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사장 후보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압박을 가한 거예요? 이제 그 질문을 면접을 하면서 그 노조 출신의 기자들, 노조 출신의 앵커들 이런 아직도 좀 다 보냈는데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그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장 후보자들은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권재용 후보 같은 사람 그 사람 결국은 떨어졌지만 답변한 내용이 결국은 이제 저는 앞으로
되면은 경력직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아직도 좀 남아있는 그런 애들을 보내고 경력직을 많이 뽑아가지고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을 한 것이 완전히 세탁을 끝내겠다. 답변한 것이 이제 그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 부분도 이제 고발이 되고 그랬죠. 예. 하면 안 된다. 김장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야당 이사들은 다 퇴장을 퇴장한 상태에서 여당 이사들만 남아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게 나온 거죠. 그 안 계시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앉으니까 이렇게 편했나 봐요. 자기네들끼리 앉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증거로 나. 심지어는 참 제가 참 경악을 했던 거는 거기에 그 박문진 이사 그 이화여대 교수. 그렇죠. 유의선이라는 사람. 유의선이라고. 방송학회 회장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현직 지금 이화여대 교수고, 저기 이화여대에 말하자면 신문방송학 가르친 언론학자입니다. 언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짓이거든요, 그게. 노조 출신의 방송 전문가가 어떻게 그래? 노조 출신의 기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을 사장 후보자들한테 한다라는 게 저는 참. 지금 근데 이제 많이들 우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궁금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장이 정말 이제까지 MBC를 망가뜨렸으니, 사퇴하고 나가면 제일 좋지만, 만약에 이마저마하고 그래갖고 이제 좀 MBC를 제대로 살려보겠다. 과거에 그 MBC 정신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사장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른바 이제 경력직으로 뽑혔던 분들이 많아졌잖아. 네. 이런 분들하고 사내 갈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또 그때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처해야 되는 문제죠.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이게 방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뽑혀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현재 경영진에 대해서 추종하고 거기를 찬양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왜냐면 어쩔 수 없어. 불가피하게 직장 때문에 들어오기 했지만 MBC가 제대로 되고 정상적이고 존경받는 방송으로 가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타사에서 다 언론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간 거잖아요. 사실은 MBC가 좋은 회사니까 이제 그 신분증이 필요해서 간 거야. 간 건데 그 친구들 얘기도 자기 예전에 언론사는 그 회사 구분과 상관없이 같은 출입처에 있으면 입사 연수에 따라서 동기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조 기자나 정치부 기자들은 에이스들을 뽑아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기자가 누구를 만났어.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면 타방송사에 있었던 친구인데 갑자기 검찰 출입을 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아니, 너 웬일이냐, 오랜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이번에 옮겨서 이쪽으로 출입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알잖아. MBC에서 원래 나 같은 애들 이쪽으로 보내는 거.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객관적으로 언론인으로서 가진 연조나 실력에 비춰봐서 지금 아직 내가 법조에 출입할 이런 상황은 아닌데 내가 MBC다 보니 나 같은 애도 여기다가 보낸다. 그러니까 원래 법조하고 정치부 출입은 최고 에이스들만 가놓고 기사를 잘 물어오도록 하는데 내가 그렇게 실력이 안 되는데 MBC이기 때문에 날 여기다 보냈다. 그거를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거라니까. 이거 본인도 얼마나 그게 마음이 쓰라리겠어요. 그런 얘기를 지 동기라고 오랜만에 만나서.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아니, 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속상해서 속상하고 정말 개스럽고. 지금 제작 거부 들어가기 직전에 블랙리스트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기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기자들을 이제 4등급으로 소고기 등급 나누듯이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4등급 분류는 이게 교도소 분류인데. 그래서 이제 이 선도가 불가능한 이렇게 완전히 불량선이 완전히 보내야 되는 사람 회색 분자 약간 그다음에 완전히 우리 편 그 용어가 기가 막혀 정말. 그렇게 천박한 용어를 써주시죠. 우리 편 이렇게 써요? 우리 편? 아니 우리 편 이런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써놨어요. 쥐한테 배운 거 맞네. 디테일한 거 보니까. 그리고 현재 제작 우리 옛날에 중앙정보부에서 그렇죠. 야권 인사들의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원래 사찰하면 다 이렇게 기록해놔요. 하는 그리고 것처럼. 자기들 나름대로 그걸 조난 자료라고
두고두고 묵히잖아. 그것도 실제로 또 그거 분류에 의해서 또 이렇게 인사를 실제로 인사를 그대로 했고 제작 거부가 늘어나고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아직도 김재철, 김장겸 이런 사람도 그랬을 거야. 야 이거 9년 동안 속관했는데 아직도 저 MBC 정치에 투철한 사람들이 도처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도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원래 있던 사람들이 변하지 않은 채로 진짜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2012년에 파업을 하면서 유지했던 조합원 숫자하고 지금 현재 조합원 숫자하고 거의 뭐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자연 감소분이 있으니까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원래 조합원이었는데 뭐 변제를 해가지고 나갔다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줄어들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전에 우리가 3.1운동의 역사, 4.19 혁명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밟아도 계속 나오잖아. 계속 정봉주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깃발 들고 또 거기서 길거리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쟤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긋지긋하지. 저거 국정교과서로 그렇게 외우라고 가르쳤는데 어디 가서 저거 교과서 안 보고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체력장만 뛰다가 갑자기 대학생이 돼가지고 막 깃발 들고 뛰어다니고 그냥 미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지 마. 그것도 자격지심이야.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자랑스러운 역사의 기억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제가 MBC를 보면서도 느껴요. 그러니까 MBC 구성원들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있거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기가 MBC OB로서 회사 꼴이 너무 이상해지니까 김재철 회장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만나러 가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제가 이제 방문지 이사니까 해준 얘기예요. 그분이. 만나러 갔는데 딱 가보니까 사장실에서 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응접 테이블 있잖아요. 유리 깔려있는 탁자.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더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왜 그러나 봤더니 거기다가 명함을 쫙 깔아놓고 MBC 전 직원들의 명함을 쫙 놓고 거기를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씩 집더라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지금 방금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능하거나 성격이 이상하거나 조직에 융화되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한직을 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계속 골라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애들을 승진시켜야 된다. 그래, 실제로 충성한다. 실제로 말을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말을 그렇게 했어요. 그동안 이렇게 소외당했던 사람들을 발탁해서 중용하는 게 나의 인사 정책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언론기관에서 진행되는 일이라고 믿어져요? 전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그때 그동안에? 아니 근데 저도 그때 아나운서 막 준비하고 그럴 시절이었어가지고. MBC 아나운서 될 뻔했네, 잘하면. 근데 그 MBC가 되게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최고지, 최고. MBC. 정말, 그러니까 뭐 SBS, KBS, MBC가 있으면은 이제 아나운서 준비생들이 대부분 MBC를, 물론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MBC가 되게 뭔가 세련돼 보이고 좀 그런 회사의 이미지 때문에 되게 가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좋아했던 아나운서 이제 뭐 선배님들이 다 어디로 발령나고 심지어 방송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뭐 복사하거나 뭐 이런. 파업 당시에 이제 파업을 하면은 가장 많이 피해를 받는 게 이제 결국은 아나운서들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최 PD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주 묘하게 통제하는 하나의 기술이네. MB도 원세훈 국정원장은 서울시에서 아무도 밥을 안 먹었고 원따로를 알았잖아요. 따로 밥 혼자 먹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 방송 정두원, 정태근 의원하고 같이 하잖아요. 둘이 잘 알잖아. 원세훈을 가까이 둘 때 자기들은 너무 이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행정고시 패스한 중에 그분을 하고 밥을 먹은 사람이 누가 있냐면 워낙 독특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중요 요직에 하면 살면서 처음 자기를 알아주니까 충성을 다하는 거야. 이게 통치술이야 일종의.
이명박이가 가르쳤을지도 모르지. 김재철하고 둘이 친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 이거 안 그랬을지 몰라.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 근데 목소리 똑같은데. 금방 그 연기는 정말 대단한. 아니 목소리 똑같은데 새바닥은 내가 더 빨라. 믿을 수 있고 맛있는 고기, 무항생제, 유기농 인증, 건강한 사료를 먹고 행복하게 자라 우리 곁에 옵니다. 안티마블링 네이처오다. 정봉주 전국과 충남 아산 친환경 축산 농가를 응원합니다. 네이처오다. 오직 와이드몰에서만 최저가로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든 술자리도 많죠. 하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저 역시 의지하고 위로받게 됩니다. 더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을 때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 와이드몰에서 최저가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와이드몰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즐겨 마신다고 알려져서 화제가 된 블렌딩 원두커피가 있죠. 커피 아르케가 문 블렌딩. 8월 31일까지 와이드몰에서 어떤 물건이든 구입하시는 분들께 200분 선정해서 문 블렌딩 더치커피 파우치 한 상자 10포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굉장히 분개하죠. 공범자들이라는 영화가 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화 스크린에 내 얼굴이 나오는 영화인데 같이 나오세요? 같이 출연하는 배우들이 주연 배우들 말하기 부끄러운 사람들하고만 같이 나오는 이렇게 눈치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PD가 전직 PD 수첩 불만제로 이런 걸 하고 방송 대상 받고 막 이랬던 PD가 아이스링크 가가지고 눈치고 이러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핵심은 그런 PD들이 방송을 만들면 핵심은 이거 아니에요. MB나 박근혜나 그런 사람들이 방송을 만들어서 이런 방송이 나가면 본인들이 정치를 하거나 본인들이 집권하는데 불편하다. 그렇죠. 그리고 불편한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니 김재철이라고 하는 사장을 앉혀서 너희 기자 PD 이런 사람들을 다 속아내갖고 이런 걸 도저히 못 만들게 해라라고 하면서 게스타포 언론 장악하듯이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그런 차원으로 보기보다 그걸 넘어서요. 제가 느낀 거는 그래요? 그게 아니고 그 위에 뭐가 있지? MBC가 가지고 있던 그간의 시청자가 보내줬던 사랑, 그다음에 MBC라는 공영방송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보여줬던 신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 있는 방송사다 보니까 MBC가 어떤 방송을 아프게 비판하면, 그러니까 최승호 PD님이 PD 수첩에 쫓겨나게 된 계기가 된 게 4대강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건데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MBC가 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신뢰하고 이게 더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PD 수첩이 광우병 관련 보도를 했기 때문에 촛불 시위가 그렇게 나왔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2008년도에 맞아. 그다음에 그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의 머릿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키던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때 막 유시민 씨 막 그 울부짖으면서 끌려나가고 뭐 이런 장면들 나오지 않습니까? 뭐 구두 집어 던지고 있는데 이거를 MBC가 생중계를 했거든. 그거를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처럼 얘기를 해요. 페이스북상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MBC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위 말해서 말살시켜야 될 존재였던 거예요.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망해서 회사가 없어져도 그만이야?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권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MBC가 그 저널리즘의 본령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있는 한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망해도 되는데 이렇게 DNA를 바꾼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MBC의 DNA를 바꾼다. 그래서 실제로 한 일이 지금 MBC를 신입사원을 뽑지 않습니다. 일체. 신입사원, 이제 공채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가결할 때 그때 저항하고 항의했던 국민들의 모습을 가장 리얼하게 비친 MBC. 그리고 4년 뒤에 정권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 광우 촛불 이제 소고기 수입 때문에 촛불을 들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사실 나오면서 좀 긴가민가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맞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하는 거 맞다라고 하면서 거의 국민들에게 확신의 성령을 심어 놓아준 MBC.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MBC의 그 핵심, 그러니까 이분들이 유지하고자 하는 언론인으로서의 기계와 사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MBC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에서 나온 게 컸거든. 그러니까 기자든 PD든 무슨 엔지니어든 간에 이분들은 다 공채로 들어와가지고 회사에서 훌륭한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뽑질 않아. 신입사원을 언제부터 안 뽑았어요, 그거를? 좀 되죠. 아니 이제 2013년부터 아마 지금까지 신입사원 거의 안 뽑았죠. 그러니까 경력 사원 중에 면접을 해서 이 사람이 과연 노조 활동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런 것만 감별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들 입맛에 맞아서 입안에 혀처럼 굴 거냐 말 거냐. 그거만 놓고 뽑는 거고. 사상 검증을 해서 뽑는 거네. 더 놀라운 거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나운서 하던 분, PD 하던 분을 갖다가 무슨 샌드위치 만드는 교육시키는 데다 보내고 잡일 맡기고 이러다 보니 이제 부당정보라고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인사발령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폰편이 다 이겼거든요. 회사가 다 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디 가서 컨설팅을 받는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방송국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으면 야 당신은 하는 일이 뭐야? 그럼 나는 기자다. 나는 PD다. 나는 엔지니어다. 나는 아나운서 이런 게 있잖아. 그걸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직종을 없애고. 회사 내부에 그걸 없앴어. 직종을 없애서 언제든지 아나운서가 PD를 할 수 있고 PD가 기자를 할 수 있고 기자가 엔지니어 할 수 있는 걸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없애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PD 출신의 백종문 본부장이라는 사람한테 아니 어디 가가지고 백종문이라는 사람은 PD 출신이었다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회사 사원들이 그렇게 바꾸면 당신은 그러면 계속 여기서 김제치료에 계속 임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날 기술본부장 시키면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답을 못해. 네? 그러면서도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안 그러던가요? 그 말은 참 못하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보도국의 기자가 200 한 몇십 명 될 텐데 거의 한 100명 정도가 그 경력 이런 거네. 그리고 막 축구 스타 플레이어 차두리 막 이영표 이런 사람들을 너는 이제부터 저 축구 국가대표 아니고 너는 뒤에 가가지고 저 경기장 문 지켜 표 받아 뭐 이런 거 시키는 거야. 아니고 벙커 와갖고 커피 타.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아니 우리가 태릉 소수전에서 쫓아내지는 않았잖아. 여기 있잖아 이러는 거라고. 싫으면 네가 나가면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경력직을 뽑을 때 이런 거네. MBC의 자랑스러운 MBC 정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었고 신입사원이면 선배들 앉았고 술 한잔 마시고 야 PD의 사명은 이거야. MBC 기자로서의 정신은 이거야. 하면서 유구하게 내려온 제대로 언론을 만들고 그렇죠. 언론은 비판 정신에 투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이제 다 자르는 거죠.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처음에 경력직 기자 들어오면서 그런 거에 물들 것 같으면 아예 안 뽑고. 그렇죠. 이제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면접을 할 때. 이렇게 참 가슴 아픈 거는 지역도 본다 그랬어요. 지역도. 그렇지. 그 얘기까지 나왔죠. 근데 이제 이 방문진에서 MBC만 상대를 하는 게 아니라 타방송사 분들을 상대할 때가 있어요. 이분들을 어디 이렇게 뽑아서 유학을 보낸다거나 무슨 저술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걸 있거든요. 심사를 하게 되면 타방송사에 PD들이 오잖아. SBS, KBS에서 온단 말이에요. EBS 이런 데서. 그러면 왜 PD가 되려고 했냐? 면접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MBC PD 수첩 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PD가 되고 싶었다. 이런 얘기들을 거의 100%의 PD들이 다 해. 타방송국에서. 타방송사에서 온 PD들이. 거기도 다 유능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지원하고 뽑혀서 온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한다고 자기 회사가 아니고 자기가 거기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없으니까 받을 걱정이 없으니까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하죠. 지금 MB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입사 시험을 준비하던 때 그 MBC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은 지금 PD 수첩을 만드는 PD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지금 PD 수첩이 있긴 있어요? 있죠. 이번에 지금 제작 거부 중입니다. 거기 이제 남아서 PD수첩에서 일하던 PD들은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권이 바뀌면 손톱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9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김장겸 사장은 언제 들어온 거야? 김장겸 사장은 대선 직전에 들어왔어요. 그때 알밖에 한다 뭐 어쩐다 한 게 그렇죠. 그거였었죠. 그때 그거였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러나라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간의 언론 본령의 사명을 저버린 사람들이 난도질을 했기 공영방송에 때문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공영방송을 우리가 두는 이유는 뭐냐면 방송사라는 것도 회사잖아요. 그 회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가
있으면 자본에 굴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회사를 만든 돈에 굴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방송이라는 공공재를 또 전파를 공적인 목적으로 공영성에 맞게 한목적적으로 사용한다 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마다 다 공영방송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권 홍보방송의 나팔수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필요 때문에 그러니까 자본이나 다른 어떤 힘에 굴하지 않는 공정한 언론으로서의 매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돈이 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송 본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익과 무관하게 해낼 수 있는 자본의 논리와 무관하게 매체가 필요하다 해서 공영방송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철저히 대통령 모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방송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안 하고 애국 진영이 자기들끼리 우리 극우 세력들이 지네들을 자칭 애국 진영이라 그러잖아. 애국 세력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말하는 방송 MBC. 이제 저희 영화에도 나오는 장면인데 고영주라는 사람이 지금 이사장이잖아요. 이사장. 박문진. 박문진 이사가 총 9명이죠. 9명. 9명 거기서 MBC 사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장을 임명하는데 이제 그 중에 6명이 그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이사고. 구조적으로 정부 여당 이렇게 3-3 이렇게 되고 야당목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문진 그런 거죠. 정부 여당이 현행법 하에서는 정부 여당이 6이고 정부 3, 뭐 여당 야당이 3이고 야당 3. 근거 규정도 없어요.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거야. 이제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이제 여권 박문진 이사들과 아마 뭐 이렇게 박근혜 정권 쪽이 핵심하고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서로 얘기가 있었겠죠. 교감이 있었겠죠. 어쨌든 김장겸을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 사장 알박기 할 사장으로 김장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분도 MBC 출신이? 김장겸도 이제 MBC 출신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사장 후보자들한테 이제 이렇게 압박을 가한 거예요? 이제 그 질문을 면접을 하면서 그 노조 출신의 기자들, 노조 출신의 앵커들 이런 아직도 좀 다 보냈는데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그 질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장 후보자들은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권재용 후보 같은 사람 그 사람 결국은 떨어졌지만 답변한 내용이 결국은 이제 저는 앞으로 되면은 경력직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아직도 좀 남아있는 그런 애들을 보내고 경력직을 많이 뽑아가지고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을 한 것이 완전히 세탁을 끝내겠다. 답변한 것이 이제 그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 부분도 이제 고발이 되고 그랬죠. 하면 안 된다. 김장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야당 이사들은 다 퇴장한 상태에서 여당 이사들만 남아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게 나온 거죠. 그 안 계시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앉으니까 이렇게 편했나 봐요. 자기네들끼리 앉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증거로 그 심지어는 참 제가 참 경악을 했던 거는 거기에 그 박문진 이사 그 이화여대 교수 그렇죠. 유의선이라는 사람. 유의선이라고. 방송학회 회장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현직 지금 이화여대 교수고 저기 이화여대에 말하자면 신문방송학 가르친 언론학자입니다. 언론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짓이거든요, 그게. 노조 출신의 방송 전문가가 어떻게 그러니까. 노조 출신의 기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을 사장 후보자들한테 한다라는 게 저는 참 지금 근데 그 이제 많이들 우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궁금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장이 정말 이제까지 MBC를 망가뜨렸으니 사퇴하고 나가면 제일 좋지만 만약에 이마저마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 좀 MBC를 제대로 살려보겠다. 과거에 그 MBC 정신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사장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른바 이제 경력직으로 뽑혔던 분들이 많아졌잖아. 이런 분들하고 사내 갈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면 그거는 이제 또 그때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처해야 되는 문제죠.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이게 방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뽑혀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현재 경영진에 대해서 추정하고 거기를 찬양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왜냐면 어쩔 수 불가피하게 직장 때문에 들어오기 했지만 MBC가 제대로 되고 정상적이고 존경받는 방송으로 가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타사에서 다 언론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간 거잖아요. 사실은 MBC가 좋은 회사니까 이제 그 신분증이 필요해서 간 거야. 간 건데 그 친구들 얘기도 자기 예전에 언론사는
그 회사 구분과 상관없이 같은 출입처에 있으면 입사 연수에 따라서 동기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조 기자나 정치부 기자들은 에이스들을 뽑아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기자가 누구를 만났어.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면 타방송사에 있었던 친구인데 갑자기 검찰 출입을 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 웬일이냐 오랜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이번에 옮겨서 이쪽으로 출입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알잖아. MBC에서 원래 나 같은 애들 이쪽으로 보내는 거.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객관적으로 언론인으로서 가진 연조나 실력에 비춰봐서 지금 아직 내가 법조에 출입할 이런 상황은 아닌데 이렇게 영화를 찍었다고 하면 되게 누구랑 나오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잖아. 내가 안 유명하니까 유명한 사람 누가 나오냐를 물어보잖아. 이명박. 김재철. 그래서 그때 170일간 파업을 하고 또 한 번 소용돌이가 치는 거 아니에요. 파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그 당시 박근혜 후보도 이제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파업을 풀고 들어오면은 해결해 주겠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도 대선 기간이니까 파업을 풀면은 우리가 김재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여러 군데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업을 풀고 들어갔죠. 근데 이제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를 않았고 그 이후에 뭐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파업 열심히 했던 아나운서들은 전부 다 그 업무에서 배제. 이게 참 악랄하고 나쁜 것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파업 때 아나운서들이 제일 피해가 크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아나운서들은 화면에 많이 나와야 돼요. 아나운서 하는 일이 그거잖아. 방송사의 간판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게 늘 나오는 게 아니라 아나운서가 딱 많이 활동하는 이 연령대가 있는 거예요. 전성기가.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에 제일 열심히 활동해야 될 간판 아나운서들이 프로그램을 하나도 못하고 다 빠져버린 거야. 다 빼버린 거야, 강제로. 그러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던 MBC에 그 호감 가던 그 아나운서들이 한 명도 안 나오니까 방송을 볼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자나 PD든 이제 비판 정신이 살아있고, 저널리즘의 가치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한다는 짓이 초고해상도 CCTV를 달았잖아요. 방에다가. 그래가지고, 모니터에다가 무슨 글을 올리나까지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단 거예요. 회사네. 회사에다가. 그런 얘기를 좀 해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우리 이사님이 더 잘 아시니까. 당문지 이사회에서. 당신이 단 거 아니고. 무슨 짓이냐, 그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김재철 씨가 당시 하는 얘기가, 기자, PD는 항상 중요한 일 하는 사람들이고, 특히 그 CCTV를 단 부서는 핵심 부서기 때문에, 그거를 함께 이렇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했다는 거야. 사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도 어이가 없는 답변을 하길. 그 사람이 뭐든지 다 어이가 없는 답변을 하지만, 그건 정말 택도 없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 그러면, 당신 말대로라면 좋은 방법이 있다. 박문진이 MBC를 관리 감독하는 데니까. 그러면 사장실에다가 CCTV를 달자. 똑같은 거. 그럼 모니터로 뭘 쓰는지 보자. 박문진이 사장을 관리 감독하는 게 중요하니까 당신 말처럼 MBC의 사장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거기다 놓고 당신이 늘 억울하다고 하니 편향된 노조에 의해서 이렇게 당신이 마치 탄압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 거기다 놓고 사장의 일상을 이렇게 보면 당신도 해명이 되고 우리도 관리 감독이 되고 당신 말에 아주 중요한 자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거 좋지 않겠냐. 난 또 그 얘기도 처음 듣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냐면 은근히 활동을 많이 하고 다녀요. 엄청 똑똑하시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이렇게 있더니 이렇게 하도 돌아가서 휙 들려. 머리를 순간적으로 탁 멀리 굴리더니 연기력 쩔어오르고. 예. 갑자기 이래. 내가 저게 미쳤나? 그러더니 이사님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돌아가서 한번 참고 들어가 검사해보겠습니다. 이러고 나가. 스타일이래? 이게 비슷해요? 김재철 씨 얘기하는 거죠. 예. 아니 우리 감독이 연기력을 좀 승인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메소드 연기가 좀 부족하다고 모르겠으나 저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세상에. 사실 아마 우리보다도 더 이렇게 김재철 씨의 인간적인 어떤 면모나 이런 것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 더 많이 만났으니까. 그죠? 훨씬 더 많이 만났거든. 우리가 그냥 사실 밖에서 폼 잡고 다니는 것만 대충 보는 거죠. 그리고 170일 동안 한 다음에 이제 줄줄이 해고는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미 이제 해고됐고 외곽으로 이제 사업 중에 다 해고됐죠. 인사권을 갖고 외곽으로 몰아내잖아. 다 몰아내고 뭐 예를 들면 아나운서 몰아내고 예, 방송 아나운서 몰아내고 못 앉게 하고. 그것도 뭐 아이스링크 이런 데다 보내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들었어도 아주 리얼하지가 않아요. 내가 감이 잘 안 올 수.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PD 기자 이런 사람들을 예. 뭐 이렇게 세트장 관리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이제 겨울에는 또 이렇게 그 스케이트장 관리인이라든지 스케이트장 우리 공범자들 영화를 보시면 돼요. 거기 다 나옵니다. 그 장면. 영화에